우리가 그 잠수 오래 하다가 갑자기 올라잖아요. 질소 같은 것이 갑자기 혈액속에 녹아있다가 막 폭폭 올라와요. 근데 이것들이 뇌에서 막으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공기 색전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방사선이 암도 죽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짧은 기간에 생기기도 하지만 1년, 2년, 10년 후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이라는 의원 원장 김선만입니다. 오늘 또 만나뵙게 됐네요. 암 치료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존에 많은 병원에서 항암, 수술, 방사선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종에 따라 좀 많이 다르지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보조치를 많이 찾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고압산소부의 그 치료가 요새 최근에 많이 우리 환자분들이나 보조자분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제가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압산소가 뭔지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는 압력이 높은 산소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고요. 물속에 들어가면 기압이 올라갑니다. 바닷가에서는 1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물속에 잠수하게 되면은 1m 내려갈 때마다 0.1기압씩 올라갑니다. 한 10m 내려가면 1기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원래 1기압에다가 1기압 플러스가 되니까 2기압이 되니까 10m에서 잠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2기압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압이 높다는 뜻이죠. 기압이 높다는 것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물이 있다면 물속에 기체가 잘 스며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는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산소를 주면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는 산소가 혈액속으로 더 많이 녹아 들어갈 것이다. 압력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죠. 그렇다면 고압산소를 어떨 때 많이 쓰느냐? 사실은 과거에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잠수 오래 하다가 갑자기 올라잖아요. 질소 같은 것이 갑자기 혈액속에 녹아있다가 막 폭폭 올라와요. 근데 이것들이 뇌에서 막으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공기 색전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지금은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 학생 때는 1984년이죠. 그때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었습니다. 연탄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데 연탄을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연료로 쓸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거기 있던 연기가 방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많이 마시게 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응급실 오게 되면은 이런 고압산소 치료합니다. 그래서 잠수병 또는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고압산소 치료 받으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난청, 그 다음에 중심정맥, 색전병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못되면 오래되면 시력을 잃거나 청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압산소 치료합니다. 실제로 이제 암 쪽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 쓰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이 암도 죽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짧은 기간에 생기기도 하지만 1년, 2년, 10년 후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 쪽에 이제 방사선 치료했다. 거기에 방사선 치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장도 방사선이 지나가고 방광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때문에 생긴 후유증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쪽에 장염이 오거나 또는 출혈성 방광염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지혈할 방법이 없어요. 안쪽에 있으니까. 방광을 다 누를 수가 없잖아요. 누르고 지혈을 해야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방광을 드러내고 인공 방광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부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고압산소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받으시면 되고요. 그런 와중에 암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 텐데요. 암 조직의 특징을 딱 두 가지만 대라면 산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저산소증입니다. 암 조직은 산소가 공급이 적어져서 그 저산소로 인해 생긴 물질이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진행을 촉진하거나 전이를 유발합니다. 그럼 반대로 저산소 상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그런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고압산소가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면은 힘들지도 않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만 계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고압산소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은 압력에 대한 걸 좀 이기셔야 돼요. 그 아까 물 10m 들어가면은 1기압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보통 저희가 치료할 때 한 2기압 정도는 이상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이 가해질 때 또는 압력이 감소될 때 이 압력을 느끼는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데가 귀예요. 그래서 귀에 압력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발살바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합니다. 침을 꾹꾹 삼키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그 적응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계속 발전해야 될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자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치료 방법을 다 강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또 차차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